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상 어렵게 공포 매수한 후에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정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다는 건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러면 남들은 이 시기에 어떤 코인을 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잠깐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2일자로 큰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이죠. A16G에서 무려 9천만 달러 상당, 한국 돈 약 1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들여서 옵티미즘이라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 3월 중순경에 산 게 이제서야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해당 물량은 2년 베스팅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베스팅이 어떤 거냐면요. 흔히들 스톡 옵션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뭐 장기 근무 한 3년 정도 한 이후에 팔게 해주겠습니다. 또는 어떤 성과나 실적을 달성하면 그 이후에 팔게 해주겠다. 이런 걸 베스팅 걸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A16G는 2년 정도 후에 옵티미즘을 대량 매도를 할 수 있겠구나.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요.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옵티미즘을 샀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뭐 돈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연구한 끝에 이제 믿음을 갖고 사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요. 또 하나, 아무리 좋은 코인도 싸게 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5월 1일자로 해서요. 오늘 가장 과매도된 코인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RSI라는 지수를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워낙 코인도 트레이더들이 많다 보니까 4시간 봉을 기준으로 RSI 기준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과매도 해버린 싼 코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였다고 합니다. 자, 4시간 봉 기준 RSI가 21.07을 기록했었는데요. 이 RSI가 30 이하면 엄청 싸다, 과매도 됐다.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과매수됐고 좀 비싸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21.07이면 30을 한참 밑돌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던 코인이 바로 도지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RSI를 기록했으며 그때 당시 RSI 지수가 23.9 정도였다고 합니다. 둘 다 30을 한참 밑돌았죠. 그러니까 내 관심 종목에 있는 내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이만큼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알고랜드 홀더들이 무려 90%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10명 중에 9명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인투더 블럭이 추적하는 코인 중에 손실 비중이 가장 높다. 전체 모든 것 중에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저는 알고랜드를 좋아하거든요. 뭐 최근에도 샀었고 과거에도 좀 들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 자, 여기서 이제 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나옵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가 돈을 벌 수가 없겠죠. 왜냐면요. 저는 좋아하니까 떨어지면 좋다, 좋다 하면서 계속 샀다가 나중에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남의 말 듣고 샀다가 반토막 나고, 뭐 반에 반토막 났다고 해봐요. 욕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떠나겠죠. 남은 사고 있는데 남은 욕하고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남에게 뭐 기준을 물어본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요. 이게 자꾸 반복된다. 그러면 이에 대한 동의어로 저는 내 돈 가져가세요 라는 말과 저는 정말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정말 그렇게 남에게 기준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일단 실수를 하고 깨지고 수업료를 내면서 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을 거라 보고요. 투자의 전설 중에 한 면이죠. 이 워런 버핏조차도요, 수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실수 딱 하나만 꼽으라면요, 물타기 하다 대주주 되고, 심지어 그 회사를 인수해버렸죠. 바로 지금의 그 회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사실, 섬유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뭐 싸다고 해도 전망이 섬유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정말 형편없는 선택이었던 걸 알 수 있겠지만요. 이분 입장에서는 싸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아주 옳다구나 하고 계속 사다가 아예 이걸 다 사버렸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20년간 이분 추정컨대 약 50억 불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뭐 전설조차도 이런 큰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뭐 좀 성공을 하고 이런 코인을 사서 빨리 수익을 보겠다. 큰 욕심임을 알 수가 있겠죠. 부딪혀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참 쌀 때 사기 어렵게 하는 실시간 중계를 하는 전문가들, 뭐 차트 보시는 분들, 뭐 전략가들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5월 2일자에도 비트코인 59,600불 회복 못하면 패닉셀 나올 수도 있다. 자꾸 나올 수도 뭐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피터 시프 골드버그죠. 뭐 비트코인 욕하면서 금사라 하시는 분인데 비트코인 역시나 6만 달러 지지 실패하는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터 시프는 거의 뭐 비트코인 홍보 대사로 이 정도면 위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5월 1일자로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 친구 분명히 같은 친구입니다. 이 제프리 캔드릭 일주일 정도 전에 분명히 10만 달러, 심지어 15만 달러 연내에 간다고 얘기를 했던 분인데요. 약간 공포에 또 질렸던 것 같아요. 피터 브렌트랑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6만 달러가 깨지면서 지금 5만 달러 갈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자금이 자꾸 빠지고 있다. 그리고 홍콩이 생각보다 시원치 않다.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주일 전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여기 제프리 캔틀이 같은 분이죠. 비트코인 연내 15만 달러 전망을 고수하겠다. 일주일 전엔 안 그러셨네요. 근데 이유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분화된다. 여기도 얘기했었죠. 자금 유입 분화. 근데 이때도 알고 있었어요. 중동 갈등 등으로 인해 하락세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15만 달러 간다. 심지어 이게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올렸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피터 브렌트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근데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요, 정말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이제 5만 달러는 뭐 따놓은 당상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거에 흔들리고 뭐 팔아버리고 떠난다, 뭐 소나기 피한다면서 떠난다는 분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런 전문가들에게 흔들리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조금은 더 나만의 기준을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좀 재밌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실시간 중계 방송 말고요. 뼈 때리는 팩트 기사 두 개가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뼈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해당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약한 거. 자, 가격 변동 못 버티는 초보 투자자들 낙오될 것이다. 글래스노드의 체크메이트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ETF 수요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비롯됐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가격 변동에 쉽게 흔들리는 위크핸드다. 약한 손들이 지금 갈대처럼 팔랑팔랑 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초보 투자자들 낙오되는 시기를 겪게 될 것인데, 자, 장기 보유자들은 사실 끄떡도 안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요. 어떤 체육대회 가면 뭐 OX 퀴즈 자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문제 출제자가 10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초보 투자자. 분명히 못 버티고 낙오될 것이다. 제가 볼 때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지금 팔랑팔랑 거리면서 지금 떨어졌다, 탈락했다고 보이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초보 투자자들, 이제 지금 뭐 중급 투자자, 뭐 장기 투자자, 채굴업자 이런 분들은요,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반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뼈 때리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기사가. 현명한 투자자, 비트코인 회복 중 조정기의 저점 매수 구간이다. 회복 중 조정기라는 말을 이제 크립토컨트의 코인 루팡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자, 재밌습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런 사이클을 거친다고 합니다. 상승장이 종료된다. 최근으로 따지면 21년이 해당이 되겠죠. 그 이후에 약세장이 시작되며, 자, 22년 초로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됐다가 이제 바닥을 겪겠죠. 이게 22년 중반 후반, 뭐 테라루나 무너지고 FTX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회복장을 거치며 이게 23년 어느 순간부터 뭐 현재까지 지금 회복장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회복 중 조정 구간,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리고 뭐 한두 달 이어질 수는 있겠죠. 이 구간, 마지막으로 상승장이 시작된다. 빠르면 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이클에서
자, 재밌습니다. 눈에 띄는 포모 그룹은 주로 상승장 종료 시기, 요때죠. 21년. 그리고 회복장에서, 여기 회복장, 여기 3년 언젠가부터 24년 4월 현재까지 지금 이 회복장에 매수하는 그룹, 그러니까 요때 21년에 사신 분이나 현재 최근에 사신 분에 해당하는 그룹이 눈에 띄는 포모 그룹이다. 올랐을 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개 가격 상승 후에 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남들 따라 샀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개발한 어떤 지표로 볼 때 1에서 3개월 전에 산 분들 또는 2년에서 3년 전에 산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 자, 한번 보실까요? 1에서 3개월 전은요, 24년 ETF 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들어왔던 분들, 최근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 3년 전 보유자는요, 딱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1년도 4월이냐, 10월이냐, 보통 4월이 더 많을 겁니다. 이 두 분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자, 이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그 수준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후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기 전에 재축적 기간을 보낸다. 축적 기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 중의 조정 기간이라 부른다. 지금이 회복 중 조정 기간인 거죠. 이 시기에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리석은 투자자들로부터 코인을 저점 매수하기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야, 참 팩트 폭력을 날리는데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저는 17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10%는 다른 데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점에 들어오겠지만, 자, 그러니까 시작은 거의 비슷한데요. 끝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끝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비록 이제 고점에 들어오긴 했죠. 저도 그랬었고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시간 뭐 과거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본론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좀 서로는 길었는데요. 공포 매수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수업료를 내고 엄청난 이 경험, 시행착오,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됐겠죠. 근데 하면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게 장기 투자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경험 또는 조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 주제로 잡아봤고요. 공포 매수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요. 단기간의 최고는 이때를 저는 따라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년도 3월 한 12일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코로나발 하락. 야, 이 비트코인이 정말 이렇게 하루 만에 거의 반토막 나는 거는 제 머리털 나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알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막 1,000만 원 즈음 있다가 5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를 잊지 못하는데요. 이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전쯤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공포 매수는 잘 했습니다. 이제 좀 시행착오를 겪고 했기 때문에 매수는 잘 하죠. 근데 이때 당시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지만 기계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공포의 분할 매수, 800만 원에도 사고, 700만 원에도 사고, 600만 원에도 사고, 1000만 원부터 쭉 떨어졌으니까요. 이때 당시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애들 봐주고 장난감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란이 IMF 시대를 맞았다는지 갑자기 공포 뉴스가 하면서 정말 비트코인이 50% 빠지면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산 거는 잘 샀어요. 근데 어떤 실수를 했었느냐? 이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요. 아직도 단타 기질이 저는 있습니다. 막 트레이더로 막 치고 빠지고 싶고 모두나 이런 욕망을 갖고 있죠. 저 역시도 이때 당시 그런 기질이 강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정말 있던 믿음도 사라질까 말까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튈 때마다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역시 천재 트레이더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오를 때마다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샀다가 다시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 10% 이 정도 이득을 받겠죠. 그러나 21년 이때 당시 불장이 21년도에 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반 우리 선생님 있죠. 그분이 21년 10월에 온다고 한 1년, 2년 전부터 얘기를 저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불장 때 기다리기는커녕 한 달 안에 다 매도를 했던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는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중에 그냥 가장 높은 가격 800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뭐 큰 조정이 왔던 뭐 비트코인에 지금도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겠죠. 이때 당시 제가 깨달았던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흔히들 코인 투자한다고 하면요. 뭐 10배, 20배, 뭐 50배, 100배까지도 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수십 배 수익은요. 이때 사면 나옵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럴 때 사야 되는구나. 정말 극심한 공포에 사서 버티고 들고 있어야 이때 수익이 나오는구나. 이때 일단 사야겠죠. 이걸 이제 처음 느꼈고요. 자, 더 중요한 거, 장기 투자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일단 승부도 걸어야겠죠. 엄청난 공포심에 리스크를 안고 내 돈을 던졌는데요. 거기에 운까지 더해야 됩니다. 운이 나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 18년도에 이렇게 던졌어요. 승부를 걸었고 22년도에 던졌다고 해봐요. 야, 이 약세장이요. 1년에서 2년까지 가버리면 있는 믿음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약간 운이 없었던 경우고요. 예를 들어 20년 3월에 이런 경험을 했다. 운까지 따라줬다. 그러면요. 처음으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 돈이 뭐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는 그 처음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운이 좋으면 며칠, 몇 달 안에 벌어지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 뭐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된다. 뭐 길면 4년까지도 기다려야겠죠. 근데 저는 당시에 좀 운이 이때 당시는 저는 트레이딩에서 이제 다 날려버렸지만 다음 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뭐 2배, 3배가 올랐던 경험이 나거든요. 이 경험이 모든 장기 투자자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해보니까 되는구나. 리스크에 내 돈을 던졌는데 이게 막 2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경험이 없으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트레이딩을 하고 뭐 10%, 20%, 30% 하면 뭐 막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 이런 소중한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샀던 공포 매수 물량은요, 나의 평생 내 투자의 자양분이 됩니다. 이 경험, 성공 경험, 이 리스크에 던졌더니 되는구나. 누구나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장기 투자자 분들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평생 투자 시대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맛보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비록 최근 조정이 그렇게까지 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뭐 바이더 딥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걸 연습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론에 왔습니다. 숙제를 잘 끝마치고 저점 매수 후에 다들 불장 파티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무슨 숙제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머스터 씨라는 애널리스트 같아요. 트레이더 같은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어리시하게 보는 분들,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숙제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알트코인들은 지금 포물선 들어가기 직전이다. 페러볼릭이 이제 포물선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거. 만약에 2016년과 2020년의 역사가 반복된다면 지금 포물선 상승 직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역사가 항상 반복되지는 뭐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이건 보통 라임이 있다. 끝이 이제 운율이 맞는다는 거죠. 비슷한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자, 축적 그리고 백테스트하고 앞으로 이제 솟아오른다. 그래서 영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차트를 가져옵니다. 자, 축적 이후에 2016년에 이때 2016년에 반감기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올랐다가 조정 구간.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적을 거쳤다가 조정 반감기 근처에 올랐다가 조정 구간. 이때 역시 마찬가지죠. 축적 구간을 거치다가 반감기 온다고 하면서 올렸다가 조정 구간. 이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감기 근처마다 이런 조정이 반복된 이후에 약한 개미들 털어버린 후 파티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저가 매수한 후에 파티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직 덜 끝낸 숙제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적당한 조정 구간에 다 끝내버리시고 조만간 가벼운 마음으로 파티 때 만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